안녕하세요, 방쿤입니다. 오늘은 아이폰 카메라 설정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게요. 이 영상 한 편만 보시면 아이폰 카메라 설정 안에 있는 모든 설정 항목들이 어떠한 뜻인지를 쉽게 배우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영상 하나만 갖고도 아이폰 시리즈 모든 설정이 다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아이폰 카메라 설정은 설정 안에 있습니다. 설정 안에서 밑으로 내려보시면 카메라라는 항목이 있고요. 대체로 쭉 내려지다 보면은 기본 어플 거의 마지막 부분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음악, 사진, 카메라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포맷부터 해서 천천히 설명을 드릴게요. 포맷에 들어가시면 크게 두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고효율성과 높은 호환성이 있고요. 자, 이 둘의 차이는 아주 간단해요. 고효율성 같은 경우는 모든 기기에서 재생이나 편집이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대신 용량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그에 비해서 높은 호환성 같은 경우는 윈도우 PC 등에서도 활용이 가능한 JPEG H264 포맷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훨씬 더 다양한 기기에서 재생이나 편집이 가능하다라는 건데요. 네, 저는 고효율성을 권장을 드릴게요. 그리고 아이폰에서 제공하는 그 모든 어플에 최적화되어 있는 것이 역시 고효율성 포맷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나 높은 호환성을 이용하고 싶다고 하시더라도 일단은 고효율성으로 조금 더 많은 사진과 영상을 촬영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후보정이나 영상 편집 등을 통해서 최종 결과물만 호환성 높게끔 뽑아내시면 돼요. 그래서 정리하면 이 포맷 중에서는 고민하실 게 없이 고효율성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아이클라우드를 자주 활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고효율성을 선택을 하셔야 조금 더 많은 사진과 영상을 촬영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고효율성 포맷 중에서 HEIF가 있고 HEVC가 있어요. 근데 앞에 있는 HE라는 단어 자체가 High Efficiency, 즉 고효율이라는 그냥 접두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요즘은 이 하이프라고 그러죠. 하이프나 이 HEVC 이 두 개의 포맷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저희 윈도우에서도 윈도우 내에 있는 앱스토어에 가시면 이 확장자 프로그램 같은 걸 받으실 수가 있어서 윈도우 PC 안에서도 요즘은 이 고효율성 파일을 역시 열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고효율성을 조금 더 추천을 드릴게요. 훨씬 더 용량을 더 많이 쓸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대적으로. 자, 그다음 비디오 녹화와 슬로우 모션 녹화. 비디오 녹화 먼저 들어가시면요. 자, 비디오 녹화는 총 6개의 포맷을 다루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다른 데가 있어요. 6개를 눌러보시면 딱 한 가지가 다릅니다. 여기 4K에서 24프레임. 여기 밑에 설명을 보시면 24프레임 같은 경우는 필름 스타일이라고 나왔는데요. 좀 더 쉽게 이해를 하자면 영화 프레임과 같은 프레임입니다. 즉 영화 같은 영상미를 원하신다면 24프레임에 약간 좀 30프레임보다 모자란 프레임으로 찍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프레임이 뭔지 궁금하신 분들은요, 1초를 몇 장의 사진으로 이어서 보여줄 거냐, 이렇게 의미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30프레임과 60프레임은 60프레임이 2배 더 부드럽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TV 정도의 느낌을 원하신다면 30프레임이 충분하고요. 그보다 더 부드러운 영상을 원하신다면 60프레임이 좋고요. 영화 같은 프레임을 원하신다면 24프레임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영화같이 제대로 찍어보고 싶다, 4K 24프레임이 좋고요. 난 그냥 평범한 브이로그 TV 느낌으로 찍고 싶다, 30프레임이 좋고요. 난 좀 더 부드러운 영상을 원한다, 스포츠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럴 때 60프레임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웬만큼 뭔가 엄청 뛰어난 영상을 찍으실 게 아닐 거라면 1080p, 그러니까 요게 FHD예요. 1080p가 Full HD고요. Full HD에 30프레임으로 촬영하시는 걸 권장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 HDR 비디오라고 있는데 요게 이제 아이폰 12부터 광고를 했던 돌비 비전 HDR입니다. 요거는 무조건 켜주시는 게 좋아요. 요걸 무조건 켜주셔야 훨씬 더 화질이 이렇게 좋다 보시면 되겠고요. 카메라 잠금 같은 경우는 이제 찍다가 셀카로 전환할 거냐 전환 안 할 거냐 이런 건데요. 저 같은 경우는 특별히 전환하는 걸 저는 원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카메라 잠금을 끄시면은 후면 카메라로 찍다가 전면 카메라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뭔가 브이로그처럼 혹은 이제 틱톡 같은 영상 있죠. 틱톡 같은 영상을 찍으시는 분들은 요 카메라 잠금을 끄시는 걸 추천을 할게요. 근데 저는 그런 걸 원하지 않고 후면으로만 보통 촬영하기 때문에 저는 잠금을 켜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동 FPS는 이게 이제 너무 광량, 그러니까 빛이 부족할 때는 이 친구가 프레임률을 줄이고
그러니까 조금 더 끊기게 하면서 대신에 각각의 영상을 좀 더 밝게 찍겠다, 뭐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나는 이거 지정받고 싶지 않다, 나는 크게 상관없다, 그런 끔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난 프레임이 달라지더라도 좀 느리게 찍히더라도 오히려 밝은 영상이 좋다, 그러면 이렇게 제한을 걸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30프레임 영상 정도에는 제가 제한을 걸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30프레임 영상을 24프레임으로 조금 낮춰서 조금 더 밝게 찍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디오 녹화 정리해드리면 이런 식으로 지금 설정을 해놨고요. 저는 대체로 후면 카메라를 중심으로 촬영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 슬로우 모션 녹화는 뭐 두 가지밖에 없어요. 120프레임, 240프레임인데 쉽게 말하면 여러분 240프레임으로 찍으시는 게 2배 더 느리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120프레임은 평소 영상보다 얼마나 느린가요? 120프레임은 평소 영상보다 4배 느리다고 보시면 되고요. 240프레임은 평소 영상보다 8배 느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1초를 240장으로 찍은 다음에 그 240장을 다시 1초에 30장씩 쪼개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240프레임 촬영을 1초를 하시면 그 1초가 8초로 보이게 되고요. 120프레임 슬로우 모션을 찍게 되면 1초가 4초로 늘어져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더 느린 슬로우 모션을 원하신다면 240프레임을 하시는 게 좋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최대한 느린 게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슬로우 모션은 240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테레오 사운드 녹음 같은 경우는 이제 좌우 소리를 분리시킬 거냐 아니냐 이 차이거든요. 그래서 스테레오 사운드를 끄시면은 이어폰을 꼈을 때 좌우에서 들리는 음성이 차이가 없어요. 보통 그런 거 저희가 모노 사운드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좌우에서 들리는 그런 어떤 공간감이나 위치의 차이를 나타내고 싶다면 스테레오 사운드는 키시는 거 추천을 할게요. 그래서 저는 요거는 키시는 게 낫다, 보통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네, 설정 유지는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자, 네, 고속연사 촬영 음량 높이기 사용, 이게 말이 어려운데요. 고속연사를 음량 높이기 버튼으로 할 거냐 말 거냐입니다. 저희 아이폰 12부터는 이게 좀 달라졌거든요. 보시면 여러분 원래 연사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셔터를 길게 누르셨죠? 하지만 아이폰 11부터 이게 달라졌어요. 아이폰 11부터 길게 누르면 동영상이 촬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영상 촬영이 되기 때문에 연사를 찾으시는 분들이 되게 헷갈려 하세요. 그래서 영상을 보통 어떻게 찍냐면 그 연사죠, 연사 촬영을 할 때는 보통은 이런 식으로 촬영을 합니다. 다시 볼게요. 셔터 버튼을 앨범 쪽으로 끌어당기면 연사가 돼요. 근데 이거 말고 볼륨 음량 높이기를 찍을 거냐 이겁니다. 그래서 음량 높이기 버튼을 누르고 있어도 연사가 찍히는 거, 이거 확인되시죠? 다시 볼게요. 여기 볼륨 높이기 버튼, 이 버튼으로도 연사를 찍을 거냐라는 옵션입니다. 전 이건 켜두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당황하면은 이것도 힘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연사는 꾹 누르는 게 아닙니다. 더 이상 꾹 누르시면 퀵테이크 영상이 바로 찍히게 되고요. 그래서 보통은 연사는 셔터를 앨범 쪽으로 당기거나 아니면은 볼륨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볼륨 윗 버튼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고속연사 촬영 음량 높이기 사용, 그래서 저는 이걸 켜놨고요. QR코드 스캔은 카메라 안에 QR코드가 들어오면 자동으로 스캔이 됩니다. 이건 키시는 게 편해요. 구성은 격자입니다. 격자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격자는 무조건 키시는 걸 추천을 할게요. 격자가 뭐냐면 제 카메라를 다시 보시면 선이 두 줄 두 줄 그어져 있어요. 총 4개의 선이 그어져 있는데요. 이 선을 중심으로 저희가 보통 구도를 맞춥니다. 그래서 구도를 맞출 때는 수평과 수직을 맞추거나, 그죠? 주제의 위치를 놓거나 보통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격자선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 격자선은 무조건 키시는 게 구도를 잡으실 땐 훨씬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요, 제 화면에 노란색 십자가 떠 있죠? 이게 수평계입니다. 보시면 노란색 십자가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이시죠? 근데 이 수평계 처음 보셨을 거예요. 이게 탑뷰 수평계인데 이 탑뷰 수평계를 쓰시려면 방금 알려드린 격자를 키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수평계가 사용이 되고, 그래서 격자를 켜면 두 가지가 좋은 거죠. 사진 찍을 때 구도도 잡을 수 있고 탑뷰를 찍으실 때 이 수평계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수평계는 아이폰 모든 시리즈에 현재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1 이전 버전을 쓰시는 분들, 뭐 10s나 8이나 모두 다 격자를 켜시면 이 수평계가 보이게 되겠습니다. 깜짝이야. 다시 카메라 세팅을 갈게요. 자, 그다음에 전면 카메라 좌우 방향 유지 같은 경우는 전면 카메라는 셀카라고 보시면 돼요. 전면 카메라는 셀카인데 이 좌우 방향이 유지가 되냐라는 건 화면에 보이는 그대로 찍을 거냐 아니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좌우 방향 유지를 끄시면 카메라에서 보이는 것과 반대로 저장이 돼요. 그럼 여기서 조금 헷갈리는 게, 그러면 보이는 게 반대로 찍히면 뒤집혀서 찍힌다는 거냐,
근데 이걸 반대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셀카를 켜서 보시면 이미 뒤집혀진 상태로, 그러니까 거울을 보시는 것처럼 보이게 돼요. 즉 전면 카메라 좌우 방향 유지를 끄셔야 좌우가 뒤집히지 않은 사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분들이 쓰시면 좋냐면, 나는 좌우가 뒤집히지 않은 셀카를 원해. 그러면 이 좌우 방향 유지를 끄셔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거울에서 보는 내 모습을 그대로 셀카로 찍고 싶어. 그러신 분들은 이 좌우 방향 유지를 켜시면 됩니다. 그래서 좌우 방향 유지를 켜시면 좌우가 뒤집힌 거울 상태로 사진 찍히고요. 이 좌우 방향 유지를 끄시면 거울처럼 보면서 찍었을 때 다시 뒤집혀서 내가 뒤집히지 않은 글씨가 다 제대로 보이는 상태로 찍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옷에 글씨가 써져 있기 때문에 둘을 놓고 비교해 보시면 차이가 느껴지겠죠. 그래서 정리하면 좌우가 뒤집힌 사진이 싫다. 나는 보이는 그대로 찍고 싶다. 그러면 좌우 방향 유지를 끄시는 게 맞고요. 나는 거울에서 보이는 내 모습을 그대로 찍고 싶다. 즉 좌우가 뒤집힌 상태로 나를 찍고 싶다. 그러면 좌우 방향 유지를 켜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끄고요. 그래서 프레임 영역 밖 보기 같은 경우는요, 이게 저희 아이폰 12나 12 프로는 2개나 3개의 카메라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지금 찍고 있는 카메라보다 더 넓은 카메라가 프레임 바깥에 보이게 되겠습니다. 요거는 그냥 보시는 게 편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조작 부분이나 셔터 부분에 좀 더 넓은 구도가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카메라를 전환하실 때 위화감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프레임 영역 밖은 저는 봐요. 저는 보는데 그 사진 찍는 프레임 안에만 집중하고 싶으시다면 이걸 끄시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취향의 차이예요. 나는 영역 밖까지 보면서 더 넓게 찍을지 좁게 찍을지를 결정하고 싶다. 그럼 요걸 켜시는 게 낫고요. 나는 지금 현재 보이는 화면에만 집중하고 싶다. 그럼 프레임 영역 밖 보기를 끄시는 게 좋겠죠. 저는 켜고 사용합니다. 그 다음 이제 밑에 부분들이 아마 이제 없는 기종들이 일부 있을 거예요. 저는 12 프로로 현재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장면 감지 무조건 켜십니다. 장면 감지를 켜시면 얘가 지금 찍고 있는 게 강아지인지 사람인지 음식인지 뭐 하늘인지 풍경인지 이거 다 감지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장면 감지를 켜시면 조금 더 뭐랄까 보정 없이 완벽한 사진을 얻을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더 빠른 촬영 우선 처리는 웬만하면 끄세요. 이거는 내가 착착착착착 여러 장을 찍을 때 이미지의 품질이 자동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져요. 그래서 더 빠른 촬영 우선 처리는 쉽게 말하면은 빨리 찍을수록 사진 빨리 찍힐 수 있겠지만 사진의 품질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은 그렇게 좀 뭐랄까 품질이 떨어질 만큼 사진을 긴박하게 찍어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면 요거 웬만하면 끄시는 걸 제가 권장을 드릴게요. 근데 뭐 스포츠 촬영이라든지 단순히 그런 거 원하신다. 그럼 이걸 켜고서라도 한 장을 더 많이 건지시는 게 좋겠죠. 즉 연속 촬영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우선 처리는 끄고서라도 더 많이 찍으시는 걸 추천을 하고요. 그게 아니라 단순하게 나는 품질 좋은 한 장 한 장을 원해. 그러시면 이 우선 처리는 끄시는 게 낫습니다. 렌즈 수정은 켜주세요. 이거는 셀카를 찍을 때 오이 현상 같은 걸 줄여주거나 아니면은 후면 카메라에서 0.5 카메라 있죠? 0.5 카메라를 찍을 때 주변에 어떤 휘어지는 현상을 막아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렌즈 수정은 켜주시고요. 그다음에 스마트 HDR은 요거는 생각 없이 쓰실 거면 당연히 켜시면 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스마트 HDR이 켜져 있을 때 무조건 찍을 때 일부 사진에 있어서 요거를 끄고 싶을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스마트 HDR을 끈다고 이걸 아예 못 쓰는 게 아닙니다. 이걸 꺼놓고 카메라에 들어가시면 좋은 게 있어요. 자, 이게 우측 상단에 보시면요. 제가 지금 누르고 있는 HDR이라는 버튼 보이세요? 여기 HDR이라는 버튼. 제 카메라 되게 전문적으로 보이죠, 지금. 뭔가 막 써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 아이폰을 쓰는데 좀 더 전문적으로 보이고 싶다. 그럴 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제 설정에서 스마트 HDR을 끄시면, 설정에서 요거를 끄시면은 저 버튼이 생깁니다. 오른쪽 상단에. 이제 내가 원하면 지금 이 상태로 두시고 HDR 끌래? 그럼 끄시면 돼요. 그래서 스마트 HDR을 설정해서 끄시고 그 다음에 카메라 가셔서 이걸 켜주시면은 굉장히 전문가스러운 카메라 화면을 얻으실 수 있어요. 버튼이 하나 더 늘어났죠? 야,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들 못 보신 버튼 하나 더 있을 거예요. 지금 왼쪽 위에 보시면은 여기 0.0 써 있는 눈금 모양 보이시죠? 요거 누르면 여기 막 이렇게 눈금이 떠요. 요게 이제 노출 보정 다이얼입니다. 최근 기종부터 생기기 시작했는데 이거 올리시면은 사진 자체가 밝게 찍혀요. 요거 내리시면 사진 자체가 어둡게 찍히고요. 그래서 밝은 사진 원하시면 이 다이얼 자체를 올려놓고 찍으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 노출 보정 다이얼인데 그럼 이건 어떻게 만들어 놓느냐? 이제 이 다이얼이나 이런 걸 설명하기 위해서 설정 유지 버튼을 설명드릴게요. 자, 이제 설정 유지입니다.
저희 위에서부터 5번째 줄 보시면 설정 유지라고 있어요. 자, 설정 유지 들어가시면 4개의 설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카메라 모드 같은 경우는 자, 이게 우선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설정 유지에 아래쪽에 있는 글씨들 보시면 이 모드를 켜든 끄든 이 텍스트가 바뀌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즉, 이 설정 유지를 켜주시면 아래 설명대로 작동한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설정 유지를 이렇게 다 켜놓으시면 아래 설명대로 얘가 움직인다. 꺼두면 이게 작동 안 한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게 설명이 바뀌지 않아요. 설명은 항상 똑같습니다. 그럼 카메라 모드는 뭐냐? 카메라 모드를 켜시면 이거예요. 자, 만약에 이 설정 유지를 끄시잖아요. 설정 유지를 끄시면 카메라를 껐다가 나중에 다시 켰을 때 무조건 사진 모드로 작동을 합니다. 근데 카메라 모드를 설정 유지를 켜두시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마지막에 카메라를 비디오를 찍다가 껐다. 그럼 나중에 카메라를 다시 켰을 때 비디오부터 바로 작동을 해요. 그래서 카메라 모드를 켜시는 게 유리한 분들은 뭐냐? 영상 촬영 많이 하시거나 인물 사진 촬영 많이 하시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카메라 모드 설정 유지를 켜세요. 그러면 나중에 카메라 켜자마자 내가 마지막으로 사용한 모드가 바로 뜨기 때문에 그럼 뭐가 뜬다는 거죠? 비디오가 뜨면 비디오가 뜰 수도 있고 인물 사진 모드가 뜨면 인물 사진 모드로 바로 뜰 수 있겠죠. 그래서 사진 모드 이외의 모드를 카메라에서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은 카메라 모드 설정 유지를 켜주세요. 그죠? 근데 나는 사진만 많이 찍어요. 가끔 영상 찍어요. 그럼 카메라 모드는 끄시는 게 낫습니다. 그럼 항상 기본으로 사진이 디폴트 값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키시면 내가 마지막으로 끈 모드가 유지가 된다. 이해가 되셨죠? 자, 창의적 제어는 뭐냐면요. 필터, 영상비, 조명 또는 심도를 유지합니다 라는 뜻인데요. 이건 대체로 인물 사진 모드 많이 쓰시는 분들 있죠. 거기서 왜 스튜디오 조명이나 윤곽 조명 이런 거라든지 조리개 값이라든지 이런 게 다 저장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보통 그냥 끄고 씁니다. 왜냐면 이거 켜고 있으면은 어떻게 보면 캐시 메모리 더 먹게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차피 그렇게 좀 색감이나 이런 필터들은 저희가 나중에 아이폰 내에서 보정하실 때 갈아 끼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창의적 제어는 굳이 키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사진마다 우리가 새롭게 세팅해서 찍으시는 게 좋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노출 조절 요거를 켜주셔야 아까 제 카메라에서 보였던 노출 조절 다이얼이 떠요. 그래서 평소 나는 기본 카메라를 항상 밝게 찍거나 항상 어둡게 찍었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노출 조절 설정 유지를 켜신 다음에 그 다음에 카메라에 들어가셔서 이 노출 조절 다이얼 자체를 올리거나 낮춰서 찍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밝게 찍고 싶으신 분들 있죠? 그러면 노출 조절 설정 유지를 켜신 다음에 요걸 0.3이나 0.7 정도로 올려놓고 촬영하시면 돼요. 그럼 왼쪽 위에 보시면 다이얼 여기 올라가 있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기본 설정 밝기보다 0.7 정도로 더 밝게 찍힌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출 조절 설정 유지는 켜시는 게 좋아요. 켜시는 게 좋고 내가 설정한 밝기만큼 항상 찍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밝게 더 어둡게 찍는 분들이라면 요거 켜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라이브 포토입니다. 라이브 포토 설정 유지도 켜시는 게 좋아요. 근데 요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라이브 포토를 항상 자동으로 켜는 대신 마지막으로 사용할 라이브 포토 설정을 유지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라이브 포토 잘 안 쓰시는 분들 있죠. 근데 라이브 포토를 잘 안 쓰시는 분들이 가끔 당황하세요. 왜냐하면 분명 라이브 포토를 전에 껐는데 그러고 나 카메라 켜니까 다시 또 켜져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아이폰 같은 경우는요. 라이브 포토를 쓰라고 권장을 하겠죠. 얘가. 그래서 라이브 포토가 항상 자동으로 켜지는 게 디폴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상태로 두시면 어떻게 되냐. 라이브 포토 설정 유지가 끈 상태로 두시면 항상 자동으로 켜져요. 그래서 라이브 포토를 한번 끄고 다시 신경 쓰고 싶지 않다. 그러면 라이브 포토 설정 유지를 켜신 다음에 카메라 안에서 라이브 포토를 한 번만 꺼주시면 돼요. 한 번만 꺼주시면 이후 얘가 다시 켜질 일은 없어요. 내가 다시 켜기 전까지는. 그래서 정리합니다. 라이브 포토를 쓰고 싶지 않다. 그러신 분들은 설정 유지에서 라이브 포토 설정 유지를 켜신 다음에 카메라 안에서 라이브 포토 설정 유지를 끄시면 돼요. 얘가 다시 자동으로 돌아오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쭉 한번 보셨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셨을까 합니다. 그래서 아이폰은 카메라 설정만 해도 거의 20분 정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밖에 해보다가 안 되시는 부분이나 나는 없는데 이런 부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이렇게 또 질문을 주시면 제가 친절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스마트폰 사진작가 방쿤이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갤럭시 세팅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